네, 반도체 업종이 주춤할 때마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제약바이오 섹터의 최대 행사인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기술 수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업계에선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흐름과 함께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강하나 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약바이오 작년 연말쯤 주식시장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부진한 흐름도 좀 있습니다. 네. 연초에도 다른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늘 올해 괜찮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 흐름은 어떻습니다? 우선 최근 흐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국내 기업들의 호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보다 호재성 이벤트나 기술 이전 계약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론도 있었던 상황이고 예. 반도체나 뭐 우주, 로봇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바이오가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바이오 섹터가 크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뭔가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 지금 1월은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FOMC 지금 유지 결정이 맞습니다. 그렇죠. 전망이.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은 지금 많이 거친 상황이고요. 네. 3월 또한 동결이 될 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이오가 다소 부진한 것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기술 이전 계약을 한 번 더 체결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ABL 바이오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일라일릴리와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월에 부진했었던 바이오가 다 같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정말 고속 성장을 했어요. 고속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모멘텀이 약간 부재하면서 지금 하락한 모습 정도이기에 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추가 기술 이전 계약 한 건은 더 나와줘야 조금 더 랠리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수출 얘기를 하니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제약 바이오 섹터 가장 큰 거였는데 이른바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제약 바이오 업계에 지금 잭팟은 안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행사에는 그 투자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정작 기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가총액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알테오젠이 뭔가 지금 빅딜이 예고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데 뭔가 좀 확실한 뭐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알테오젠이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전태현 부사장님, 이제는 대표님이 되셨죠. 전태현 대표님께서 다음 주에도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회사의 대표가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네요. 기대를 갖게. 그렇죠. 그래서 그날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알테오젠이 거의 12%까지도 올랐고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예고가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조금 반등을 야기할 수 있었던 요소지 않나. 그래서 금요일에 하락이 약간 멈췄던 상황입니다. 네, 알테오젠의 그전에 기술 이전 수출이 뭐 한 조 단위 기술 수출 이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강하게 시사를 한 셈이네요. 그렇죠. 알테오젠의 경우 이미 킬트루다 SC 제형인 큐렉스가 미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 처방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고 알테오젠은 킬트루다 SC 제형의 상용화로 인해서 상용화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의 가치도 올라가고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의 가치도 글로벌리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SC 대장으로서 그 정도 급의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가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계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비만약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먹는 비만약 시대가 도래했다는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비만약 신약 개발에 관해서 해외든 국내 기업이든 좀 관심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비만 쪽 하면 대장이 딱 두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노보디스크랑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그런데 이 두 회사 모두 이번에 비만 쪽에 유독 더 발표가 길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뭐 당연하죠. 이 두 기업이 최근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혹은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이유는 비만 치료제 때문이고, 예. 이 기업들의 주가 변동폭도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들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노보디스크는 특히 경구 비만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노보디스크의 경구 위고비 먹는 비만 치료제가 작년 12월 말에 승인이 되었는데요. 예. 그 이후 첫 번째 경구 비만 치료제를 FDA로부터 승인 받았다라고 하면서 네. 노보디스크가 굉장히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 때 경구 비만 치료제, 특히나 이제 GLP-1 시장에서 경구가 3분의 1 시장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치를 내세웠습니다. 예. 과거 여러 증권사나 빅파마들이 경구 시장을 10에서 20%로 전망한 것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수치인데요. 이번 1월 5일에 출시된 경구 위고비의 일주일치 처방 데이터가 최근 나왔는데 예. 일주일간 거의 4천 건 이상 처방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천 건 이상. 동일 기간 예. 주사 위고비 대비 거의 10배 이상 처방이 된 걸로 아무래도 보여져서 주사보다 먹는 게 좀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초기 그런 프리미엄이나 초기 관심도 분명히 반영됐다라고 효능도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먹는 거? 먹는 게 네. 지금 주사 제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나왔습니다. 예. 주사 위고비랑 경구 위고비의 효능이 비슷한 수준이고 예. 그것보다 마운자로의 효능이 훨씬 더 좋기는 하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는 아무래도 20%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의 제형 대비 효능 측면에서는 마운자로가 단연 우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미국에서 위고비를 빠르게 제쳐서 네. 그 시장을 많이 가져온 것이죠. 혹시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비만 신약 개발 어떤 계획이라든지 기대를 갖게 한 회사가 있었습니까? 많죠. 그래? 특히나 이제 D&D 파마텍, D&D 일동제약, 아니면 한미약품 네. 이렇게 세 기업이 대표적 주자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이미 임상 3상이 완료된 에페나글라타이드의 주사 네. GLP-1이 올해 중으로 한국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비만 치료제 네. UCN2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임상 데이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일동제약의 경우에도 저분자 GLP-1을 임상 데이터 발표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D&D 파마텍은 메쉬 쪽 DD01의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네. 메세라라는 파트너사의 6종, 비만 치료제 6종을 이미 기술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한 만큼 메세라의 파이프라인들이 정말 괜찮다라는 건데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D&D 파마텍의 물질들이라 네. 이 세 기업이 비만 치료제 했을 때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그러네요. 같고요. 사실 이런 경구나 새로운 타겟에 뭐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뭐 이런 파이프라인들도 좋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구 비만 치료제 시장이 3분의 1까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주사 제형이 사실은 더 크잖아요. 그렇죠. 효능 아직은. 측면에 있어서도 예. 그렇고 여전히 시장이 더 클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3사, G2G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이 세 기업 중에서 본계약이 가장 먼저 체결될 기업이 아마 대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제약바이오에 우리가 두 강자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또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주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강세의 분위기를 네. 띠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조금 약해. 셀트리온도 뭐 비만 신약 개발 계획 어떤 계획도 좀 내놨다는데 왜 주가의 흐름이 좀 다를까요? 우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번에 분할 이후 오히려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는데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예. 이제
자기의 고객들과 경쟁하지 않는 이런 파운드리 때의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면서 이해상충을 해결하면서 예. 오히려 더 빅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는 생물보안법 수혜로 인해 CMO, CDMO 강자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그렇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요. 삼성바이오틱스가 결국에는 생산 기업이잖아요. 위탁 그렇죠. 생산 기업이기 예. 때문에 어차피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주도 계속해서 올라올 전망이고 네. 그럼 실적도 매년 좋아지겠죠. 네. 삼성바이오틱스처럼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고 이미 빅파마들과 모두 거의 거래처 관계인 경우 네. 수주가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은 네. 다른 생산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 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삼성바이오틱스의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 네. 대규모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생물보안법의 수혜로 기존 수주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네. 당연히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삼성바이오틱스와 셀트리온 모두 지금 미국의 공장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관세 압박을 피해서요. 그렇죠. 관세 네. 압박도 네. 피하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공장이 있으면 오히려 그로 인한 마진율이 좋아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이고 예. 파트너사들과의 그런 관계도 유지가 조금 더 잘 될 것이고 나중에 있을 그 어떤 노이즈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공장 하나 정도는 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셀트리온도 그 공장 인수에 대한 매출분이 반영될 수 있는 공시가 나온 이후부터는 그래도 반등을 해서 최근에는 주가가 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업 모두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기업들이고 네. 올해 실적 전망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제약바이오 경우에도 일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처럼 소부장이 있고 또 진단 기업들도 그렇죠. 있는데 이 소부장이나 진단 기업은 신약 개발 어떤 계획이 있는 이런 회사들보다는 조금 약한 듯한 느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우선 진단 기업들은 코로나 때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 실적이 잘 나오기도 어렵고 네.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반영하기 어려운 게 딱 아. 이런 진단 쪽인 것 같아요. 진단은 네. 결국에 좀 강제성을 띠거나 정말 필수적이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벌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결국에 주가는 네.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느냐 네. 혹은 기술 수출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단 기업들이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약한 모습이라서 기대를 좀 충족시키기 좀 못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소부장 기업들은 좀 갈립니다. AI가 묻은 기업들 혹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올해가 많이 기대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AI 올라탄 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는 괜찮고요. 다소 그래도 다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나 지너스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소부장 중 하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네. 좀 옥석가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다시 올 한 해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 제약 바이오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강하나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